여울아. 네? 랑 여기 놀러 오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이런. 아 울지 마. 힘내. 왜 여울이 좋아질 건데. 아이스크림 팔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뭐 팔아요? 사탕, 우유, 콜라. 초콜릿 우유. 초코우유? 초콜릿. 저런 식으로. 우유. 키위 우유? 키위 주스 아니야? 아닌데요. 봐봐. 그러네. 키위 우유가 있네. 신기하다. 우리 어머님 침착하게 그러네. 근데 이제 놀랄까 속은 봐. 타들어가지. 9월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인지할 만큼의 왜 더듬거리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항상 검진 받을 때마다 아이 발달이 빠른 편이고 또래보다 좀 빠른 편이고 뭐 네, 다 좋다고 네,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언어가 한창 발달하는 만 2세에서 6세 사이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요? 만 2세에서 6세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요? 네. 어쨌든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리고 3개월. 3개월. 뭔가 생활 속에 불편하다. 그럴 때는 좀 빨리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더듬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잘 나오셨다, 빨리. 아유, 네, 잘 나오셨네요. 예.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제일 불편한 게 뭐야? 숨. 언제 숨이 차지?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됐어요. 호흡기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뭐 뇌나 뭐 이제 호흡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청진환 소견에서는 청진할 때 다 깨끗하고요. 호흡수를 체크했었을 때도 정상 호흡수 안에 들어와요. 지금 기관지들이나 뭐 기관지에 문제 없으시고요. 한번 애기한테 말을 시켜보도록 해볼게요. 말 잘할 때도 있고 갑자기 야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 모르겠구나. 알아보고 싶은데 몰라요. 다른 거는 없으신 것 같고요. 약간 말더듬이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요거는 소아내과 영역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언어 치료 같은 거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말을 빨리 하는 편인가요? 따라라라라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급하게 보통 말한다고 그러죠. 네. 자기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는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나요? 무슨 내용이 그걸 자기가 이걸 조금 받아들였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해요. 네. 뭐 배꼽은 뭐 엄마랑 탯줄이 떨어져서 생긴 자기다 이게 줄줄이 설명할 정도로. 네, 그렇군요. 네. 평소에 질문이 많은가요? 금쪽이가? 질문이 많은데. 요즘은 부쩍 줄었어요. 네, 요즘은 네, 그러네. 거의 없어요. 요새는 게 말하는 게 힘드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내적인 수정을 해나가거든요, 사람은요. 그 과정에서 더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아이가 배꼽은 탯줄에서 이러면 사실 탯줄이라는 단어는 만 4살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려면 기억의 뇌 창고에서 끄집어내려면 이 내적으로 수정을 하고 단어를 가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더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능력과 요구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누구랑 같이 살아? 그랬더니 엄마, 아빠 바로 나와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좀 쉬운 발음이에요. 네. 아빠, 엄마. 동생 이름이 니? 네. 근데 이게 발음이 쉬운 발음이 아니에요. 어려워. 그러니까 얘가 한번 그 발음이 잘 안 됐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한번 실수했던 거는 얘가 굉장히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 그 발음을 할 때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을 쓰면서 틀린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긴장이 확 되면서 말을 더듬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말을 남달리 잘한다는 것을 자랑해야 할 때. 오히려 부담감이. 이 아이가 능력의 또래 나이 기준으로 상당히 잘 발달된 아이임에는 틀림없으나 자기 나이 기준에서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가 느끼는 요구 내지는 부지불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얘가 잘하는 아이니까 보여지는 칭찬이든 반응이든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좀 버거운 요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요구의 불균형이 있으면 더듬게 돼요. 좀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느끼질 못했는데 그전에는 모르셨구나. 예, 지금 이걸 보고 나서는 굉장히 자기 실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가 싫은 아이죠. 그 꼴을 진짜 싫은 거. 못 보는 거예요. 네, 보기도 싫고 그 꼴을 치르기도 싫고 그걸로 다른 사람이 힘든 것도 싫어. 다른 사람이 네. 엄마가? 4살인데 네, 만 4살인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대박. 이전에 했던 실수 때문에 엄마가 이불을 빨면서 얘한테 뭐라고는 안 했지만 어른들끼리 난감한 얘기들을 주고받거든요. 어머 이거 매트리스까지 젖었네 뭐 이러면 얘는 그게 도장처럼 찍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한적 있죠. 되겠네. 한적 네, 있죠. 했어요.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아빠가 음. 내 그거를 보고 밑에까지 다 젖었어? 촬영 뭐 가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채우고 재우라니까 뭐 이런 얘기라든가. 네, 맞아요. 실수하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할 때 그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동안 이 내면에서는 긴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금쪽아 안녕? 나는 말하는 코끼리야. 나랑 친구할래? 그래. 그런데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니? 갑자기 또. 내가 좀 모르거든. 말하는 거. 친구랑 놀 때 가장 불편한 게 뭐야? 친구들은 말 잘하는데 나는 말을 더듬어. 미끄러운 책 타고 내려보낼게 얘 토끼. 어제 밤에 얘기했잖아. 왜 그러는지 내가 말했는데. 아우. 아이고. 금쪽이는 실수하는 게 무서워? 응. 실수하는 거 싫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되는 나이인데. 말하면 사는데 표정이 다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해. 아이고 다 느끼고 있었어. 아유. 가슴 너무 아프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또 생각하는 거. 있어. 생각하냐고.
제가 말 더듬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슬퍼하지마 엄마 슬퍼하지마 엄마 엄마 우는 거 많이 봐. 아유, 엄마 우는 거 봤나 보다. 자기 자신이든 옆에 있는 타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결과든 관계든 완벽주의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본인이 세웠던 기준만큼 완벽하게 도달을 못하면 네. 0인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 노력을 80만큼 했으면 100까지 못 가도 80인 건데 100에 도달을 못하면 미 자신은 0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80만큼 노력했지 이런 자긍심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거는 난 아무것도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는 거 같고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는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식도 많이 들었을 거고 발성하는 것도 많이 배웠을 거고 미자가 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나래 같은 절친도 있고 유튜브도 잘 그럼 네 너튜브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도 완벽해야 되지만 어쩌면 상대방도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막 저를 안 좋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거기 뭐 예를 들어 그 저랑 친했던 친구가 몇 명 있어도 가서 너도 이 얘기 들었어? 나 아니야. 이렇게 할 그것도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안 봐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제가 완벽주의 그 기준을 들이대서 그럴까요, 선생님? 약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미자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경계나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미자 씨를 너무 괴롭혔어요. 네. 그야말로 막 괴롭혔어. 네. 그럼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완벽한 기준을 상대한테 적용하면 너무 괴롭힌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마저도 같은 동급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은 적극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완벽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마저도 막 소름이 돋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는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게 아닌 인간이 약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한 번쯤 조금 이렇게 바라봐 보면 그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미자 씨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